정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학교에서 이제 수시를 가야 된다라고 많이 들어요. 1학년 때부터 고1 때. 그럼 아이들이 이런 고민이 생겨요.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중하위권 아이들입니다. 나름 내가 중학교 때 그래도 중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나와 성적이 비슷한 또래의 인근 학교에 애들이 다 몰려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까딱 공부를 덜 하거나 잘 못 치게 되면 시험을 이게 중간이 아니라 확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가 6개월, 1년이 가니까 내 성적이 바닥으로 된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정시보다는 수시를 준비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치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데 수능이 되겠냐. 근데 학교 성적도 이런데 내가 갑자기 고2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막바지 가면은 2학년 때 해봐야 뻔한 거예요. 왜냐? 내가 더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른 친구들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하면 다른 애들도 이만큼 하면 나는 이 등급 라인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4, 5에서 3으로 가는 게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랑 하는 아이들 중에 지금 3, 2까지 가까이 가는 아이들은 잠을 하루에 진짜 안 자요. 거의 몬스터 에너지로 이제 거의 수혈하듯이 자는데 새벽에 보통 4, 5시 자고 2, 3시간 자고 또 학교를 가고 거의 드링크를 마시면서 하는 거죠. 근데 참 이거 말리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긴 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잠을 줄이거나 머리가 좀 뛰어나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 조금만 해도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왔더니 고등학교 때 뭐지? 이래 되는 경우. 근데 이 아이들은 머리가 좀 있고 노력을 조금 하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내가 덜 틀리면 되잖아요. 더 맞추면 되고. 근데 이런 경우 아이들은 문해력이 또 좋아요. 국어를 어렸을 때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다만 시험이 싫었던 거예요. 그 억압된 거. 그래서 중학교 때 크게 공부를 안 하고 학원만 그냥 다녀서 무난하게 공부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뒤집어져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런 게 없이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하다는 게 참 애매한데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나 노력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뭐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 수시를 하라는데 난 수시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정시는 뭐지? 수능 치에서 가는 거라는데 하다 보면은 수능이라는 걸 치죠. 근데 수능은 원점수가 있고요. 표준 변환 점수와 백분위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시는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거에 초점을 맞춰요. 몇 등급 받았어? 몇 등급 받았어? 이거. 근데 그 등급은 수시로 갈 때 필요한 등급이에요. 정시는 등급이 아니에요. 원점수로 바꾼 점수로 그걸로 합산해서 이 대학에서 원하는 그 과목 점수를 넣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획득한 총점이 300점이다. 근데 이과는 50명을 모집해요. 나 300, 내 옆에 A가 400, 320, 27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었는데 내가 쪼르르 해보니까 37등 되네. 전국에서 다 지원한 거 봤을 때 전국에 아이들이 200명 지원했다고 할게요. 40명 뽑는데 200명이 지원했는데 내가 그 점수를 하니까 37등쯤 되네. 그럼 난 합격인 거예요. 근데 내가 42등이네. 그럼 난 떨어졌네.가 아니라 그 위에 아이들이 이 대학을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등록을 안 하면 후보 순위가 줄어들어서 내가 42등인데 예비 후보 3순위 2, 1 이렇게 되면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 자리 후보 몇 순인데 조금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해서 연락이 와요. 지금 학교 그 앞에 빠져서 됐는데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능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올해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반영될지는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등급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현행 마지막은 9등급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시 간단하게 수시 1이 있고 수시 2가 있다고 할게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수시 1은요, 학교 성적.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수학이 60점 받았어요. 그래서 60점이니까 전교생 200명을 쪼르르 했더니 내가 한 100등이에요. 그러면은 200명 중에 100등이니까 50%에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몇 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계산이 안 돼서 간단히 내가 수학이 6등급 나왔네. 그 다음에 과학이 5등급 나왔네. 영어는 2등급 나왔네. 국어는 3등급 나오고, 그러면 평균 내가 한 4.5등급 나왔네. 이거를 고1부터 고3까지 토탈 해가지고 나오는 그 등급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아까 희망하는 대학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수시 1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인 거죠. 내신 성적. 그런데 수시 2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교과 내신이고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라고 했잖아요. 종합. 그러니까 숫자적인 성적이 아니라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얘는 뭐 교과 내신 시험은 이런데 수행평가에서 이런 열정을 보이네? 조금 더 과제를 더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발표를 했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코멘트를 뭐 300자, 500자 더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런 게 모이겠잖아요. 3학년 동안. 그러면은, 수학인데 얘는 뭔가, 분자에 관련된 거를 수학에 뭔가 좀 연결해서 했네? 얘는, 동아리 시간에도 이런 분자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뭐 하는 걸 했네? 했는데 내가, 어디 대학에, 어디 과에 분자공학 뭐 이런 데를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거기 대학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인적성을 가진 친구를 안 그래도 뽑으려는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부합하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1차 서류를 통과시켜줘요. 3배수로. 100명을 뽑는다면은 300명까지 합격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봐서 이 작성한 게 허위가 아닌지를 확인해요. 학생 이거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그때 왜 이렇게 했어요? 한번 물어봐도 돼요?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 이런 책을 읽었네. 이거 마침 이거 내가 쓴 건데 교수님이 혹시 알고 했어요? 몰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평소에 어렸을 때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만나뵈서 영감이다. 이런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왔으면 좋겠네. 수능을 잘 치도록 했는데 수능에서 왜 리아 뭐 사원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을 합쳐서 최종 선별되는 게 수시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교과랑 이런 게 힘들면은 너네가 빨리 진로를 찾아서 이런 거를 꾸준히 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너가 갈 수 있게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중학생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런 입학 설명을 조금씩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고등학교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만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나 성적 이런데 근데 나 아직 꿈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 어른도 진로가 안 정해서 이직하는 판에 아이라고 너무 교육부가 그렇게 막 무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1 때는 내가 윤리 교과로 조금 생각해서 윤리 선생님 되려 했다가 고2, 고3 때 생각이 바뀌어서 나 사회복지사가 될래. 근데 고1 때 이거 적었는데 내가 되나? 괜찮습니다. 붙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2학년 때 사회복지 준비하다가 3학년 때 간호, 물론 간호도 학교랑 여러 가지 레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호 쪽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공통된 요소와 생각과 이런 거를 캐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글로 돼 있는 걸 주관이다 보니까 최대한 입학 사정관이 보는 거는 최대한 키워드적인 객관적인 거 그리고
각자의 이제 수능을 해서 얘가 어느 정도는 하려는 노력이란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죠, 면접이랑.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교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돌아가는 생태를 알아야 여러분이 조금 이제 혼돈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차차 계속 이제 정보를 줄 거고, 밖에 너무 좋은 정보들 많거든요. 다양하게 보길 바래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선생님 말도 치우친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고 본인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남 좋은 거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말이 길어지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